네,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9월달이 마치고 저희 9월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저희 그 운용 보고 들으시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월 달에 키워드로 좀 잡아본 것은 매파적인 9월 FOMC 결과로 인해서 미국채가 금리 상승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매크로 압박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했던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로 또 똑같이 매크로 이슈이긴 한데 유가의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WTI가 지금 한 $90 정도 수준까지 9월 달 동안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페드의 2024년도 점도표상의 기준금리도 전망치 한 5.1%까지 기존 대비해서 한 50bp 정도 더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기대했던 시장의 상황에 대비해서 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의 전반적인 증시가 조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좀 강화되었던 한 달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의 조정폭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어적 성격의 섹터인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의료보험과 관련된 이 섹터들은 좀 긍정적인 상승작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3.57%, 코스닥이 9% 정도 빠지면서 코스닥 중심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 긍정적이었던 테마 성격을 띠었던 헬스케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좀 성장 섹터 중심으로 상승하던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업종은 좀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보험, IFRS 그 해석의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보험 업종이 좀 긍정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섹터나 방어적인 성격의 의료보험 섹터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부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보고 각 펀드별로 좀 들어가 보면 플랫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환을 포함해서 보면 약간의 아웃퍼폼, 환을 제거하고 보면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종목 단위로는 테슬라나 쿠팡이나 엔비디아 같은 저희의 주요 종목들이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테슬라의 FSD 추정 관련돼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가 발표는 있었지만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예고해왔던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기여는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저희가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LNG 터미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뉴포트리스 에너지 비중을 좀 확대해 놨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수주에서 긍정적인 수주들이 나왔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성과로 기여를 했습니다. 비중 변화에서는 미국에서 테무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모회사인 핀두오도, 중국의 핀두오도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반대편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텐센트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편출을 했는데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핀두오도랑 비교 관점에서 성장 여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 메신저 앱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슈퍼 앱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핀두오도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간의 교체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챗GPT 이슈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기업이 챗GPT 정도만으로 성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을 좀 더 수익성 측면에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조금 더 종목 선택으로 들어가서 비중을 좀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또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 ETF들의 특성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대략 한 3%포인트 정도 언더퍼폼이 있었고요. 긍정적으로 그 와중에도 기억했던 것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저희가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골프존, 아프리카TV, FN가이드 같은 그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더퍼폼 쪽에서는 주요하게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던 엠로라든지 네이버, 하이브 같이 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부진을 했는데 충분히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들이 상반기 동안 이어지면서 지난 월 동안에 특별히 많이 나타났던 차익 실현
속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의 측면에서는 한 가지 종목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중 상승과 비중 하락에서 크게 저희가 포지션을 많이 바꿨다기보다 이제 그 주가의 변화가 다소 있으면서 비중의 변화가 일어났던 종목들이고, 신규로 편입한 종목은 이제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요. 과거에도 저희 코리아리츠투게더에도 편입했던 종목인데, 국내 의원급 약국 EMR 시스템을 1등하는 기업입니다. EMR 시스템이라는 건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인데, 병원에서 진행되는 진료나 처방 같은 거 기록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나 내과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제 대기 화면에 뜨는 이제 이름들 뜨는 그런 서비스 하는 데 있는데, 보통 그게 이제 유비케어 시스템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구독료를 받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의원급 시장에서는 47% 점유율, 약국 시장에서는 33% 점유율을 가진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편입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실 텐데, 병원 진료 예약 플랫폼인 똑딱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똑딱이라는 플랫폼이 최근에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간 한 5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까지 적자를 봐왔던 이 비즈니스가 이제 다시 수익성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유료 구독 모델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찬반 여론이 좀 뜨겁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병원을 예약하는 서비스, 거기다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똑딱이라는 회사가 유료화하는 것이 맞느냐인데, 사실 뭐 아이 키워본 집에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예약을 잡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은 높은 플랫폼이고, 월 한 1,000원 정도의 구독료를 받으면서 구독 비즈니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펀더멘탈의 개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편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장장이 펀드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글로벌과 코리아 둘 다 이제 언더퍼폼이 좀 나타나는데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라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음원 퍼블리싱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퍼블리싱 시장은 세계 그 주요 기업들이 과점적으로 지배하는 시장인데, 뭐 스트리밍 업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음원 정산 방식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꿔가는 흐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도 뭐 스포티파이를 들으면서도 ASMR처럼 공부할 때 그냥 틀어놓는 뭐 ASMR 같은 느낌의 그런 배경음악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똑같은 재생 시간에 따라서 정산을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익 정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리밍 업체들이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들이 내놓는 중심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비율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UMG라든지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을 상승했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저희가 가장 높은 비중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비중 변화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락다운 해제 이후 계속해서 해외로의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에 대한 비중을 좀 상승을 시켰고요. BYD 같은 경우 신규 편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의 전기차 대장장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슬라가 FSD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 대중화에선 선봉장이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전체 신차 판매 중에 지난달 데이터를 기준으로 39%, 거의 40%에 달하는 수준이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확실하게 대중화되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중국 1등 전기차 업체인 BYD를 저희가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이 있었고요. 뭐 그 와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과 같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임상 3상까지 승인을 받고 처방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극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국내 제약사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SK 바이오팜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새롭게 종목이 들어간 것은 뭐 하나머티리얼즈 정도와 제이오 정도인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그 업종 전체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종목 교체 차원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시장 내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미세공정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비중을 좀 확대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올라왔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비중 축소, 차익 실현,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에이지 같은 경우 언더퍼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들은 중국 기업들의 성과가 기여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처럼 영어 교육, 그 다음에 전통 교육, K-12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통 교육들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뭐 미니소도 지금 해외로 확장이 계속되면서 다이소와 같은 컨셉 스토어이긴 한데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좀 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변동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전히 아시아권 성장, 그다음 미국 외지역의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룰루레몬 같은 경우 비중을 좀 상승을 시켰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탑골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 체력이 그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비중을 편출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시니어 같은 경우도 언더퍼폼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은 긍정적인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서 의료기기라든지 럭셔리 부진한 것들이 결국에는 좀 부정적인 성과로 좀 나타났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노인 인구를 비롯해서 여러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코스트코를 좀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 이커머스 침투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구조적인 수혜를 예상해서 저희가 이런 커머스 기업들을 좀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미국의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주류 기업인 페로노리카 같은 경우는 편출을 하면서 비중 이동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주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테슬라에 대한 얘기와 두 번째는 이제 테무, 아까 말씀드렸던 핀도어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회장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가 테슬라에 숨은 소프트웨어적 가치, 플랫폼적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9월 11일에 모건 스탠리, 주요한 글로벌 IB 기업인데요. 이 IB 기업에서 분석 레포트를 쓰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소프트웨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에 초점을 두는 레포트를 내놨고요.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했던 게 원래는 250달러였는데 이걸 400달러까지 올리면서 그 올라가는 부분 중에서 대략 한 130달러 정도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조라는 자체 칩을 통한 AI 비즈니스, 결국 풀 셀프 드라이빙을 지지하기 위해서 도조라는 칩을 만들고 있고요. 그 칩을 만들어서 AI 분석을 한 다음에 AI 분석을 통해서 FSD 서비스로 나가는 건데 앞으로는 서비스 매출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추정한 추정치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들이 모델링을 한 2025년, 2030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 사실 2년 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30년을 보자면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인데요. 이 FSD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 테슬라 그 고객들의 숫자 2,3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판매된 게 전체적으로 한 5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도 판매되는 게 늘어나서 2030년이면 충분히 2,000만 대 이상은 깔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되면 한 3,000만 대 이상이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침투율을 한 65% 정도 잡고 있고요. 월간 한 180달러 정도를 내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FSD 서비스에 대한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넌 테슬라 향으로 이 부분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FSD라는 거,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승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왜냐하면 사고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대까지 거기다가 비슷해 버린다면 또 1등 기업은 사실은 그 데이터의 힘과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비용들로 인해서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등 기업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서비스하는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약간 자동차 보험이랑도 비슷한데 가장 많은 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듯이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FSD도 라이센스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 언급을 했고 모건 스탠리에서 추정치로 나온 건 2030년에 1,600만 대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15억 대 정도, 많게 잡으면 한 20억 대 정도의 차량이 깔려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00만 대 정도면 침투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침투 측면에서 남은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0년에는 결국 테슬라 FSD를 사용하는 차량이 연간 4,000만 대 정도, 2040년치를 보면 또 2.4억 대까지 늘어납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플렉션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비싼 엔비디아의 칩셋을 활용해서 이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돌려야 되지만 테슬라는 도조라는 칩을 직접 만들어서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지금 내년에 FSD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100 엑사플롭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100 엑사플롭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 엔비디아 칩셋을 가져와서는 거의 한 10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간다면 테슬라가 했을 때는 한 1에서 2빌리언 정도 사이니까 한 3조 내외에서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7조라는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거기다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스스로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가치를 시장에서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녹여내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테무인데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그 도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이 테무라는 서비스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핀도어가 워낙 이제 중국에서 공동구매라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키워왔고 이 테무라는 방식은 공동구매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미국에서의 광고 슬로건이 Shop like a billionaire거든요. 그러니까 백만장자처럼 억만장자처럼 쇼핑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슈퍼볼 때 그 중간 광고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광고를 했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테무에 있는 제품의 가격대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것들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2, 3만 원 넘는 것도 찾기가 좀 힘듭니다. 몇천 원 단위의 가격들인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격에 팔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싼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일주일, 10일 이 정도 걸리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미국 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 전체 앱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앱스토어 기준으로는 지난 8월, 플레이스토어 기준은 지난 7월부터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테무의 지금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치는 1억 1천만 명 정도인데 미국에서 한 4천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도 1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경기 상황이 그렇게까지 호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더 싼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뭐 사실은 저가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중국이 가장 크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비자의 지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서 이렇게 저가로 사는 것들의 효용은 어떤 거고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소비 지출에서 이러한 저가 물량들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 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연도별로 중국에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 역직구라고 얘기하는 그 판매하는 금액은 2020년에 5조 2천억을 찍은 다음에 지금 이제 2022년에 1조까지 떨어졌고요. 거의 한 5분의 1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중국에 주로 수출해왔던 것들, 역직구를 해왔던 것들이 이제 거의 안 팔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으로 직진출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가 구매해오는 직구는 2022년에 1조 4,800억을 찍으면서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2023년은 상반기만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까지 다 합치면 거의 전년 대비해서 한 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런 플랫폼들이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 이런 저가 플랫폼들이 확장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운용보호부터 좀 그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10월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종목들 잘 서칭을 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과 함께 리치투게더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